전일 방송에서 HLB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조정받았으며 역대급 지지 구간인 2월 17일과 2월 20일에 발생한 갭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해당 구간은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 중의 하나입니다. 출향파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주요 이슈나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측과 진회장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HLB와 리보세라닙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출향파가 전체 보유 비중의 30%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HLB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판에는 재료 소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현실에 반영하는 특성이 있는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호재뉴스는 10중 8구 재료 소멸로 귀결됩니다. 특급 호재뉴스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량바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을 떠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향파가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삼천당 제약은 금일 호재뉴스와 함께 상한가에 직행했는데 가치에 비해 기대감이 덜 반영됐거나 기대감보다 재료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면 호재뉴스가 그대로 호재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된다고 무조건 재료 소멸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재료 소멸이라는 것은 재료를 충분히 활용했을 때나 통용되는 말이며 HLB처럼 재료가 주가 부양에 활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특급 호재가 노출됐다고 해서 즉시 재료 소멸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력주인 HLB는 위암 3, 4차 임상만으로 2019년에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위암 3, 4차보다 시장의 파이도 훨씬 크고 최종 데이터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간암 1차라는 특급 재료를 활용도 하지 않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암 3, 4차의 가치와 기회비용을 제대로 산출했다면 당시 20만 원이라는 주가는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료의 적정가치 산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세력이 어느 선까지 해당 재료를 활용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했다면 수익 실현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가가 결국 고점을 찍고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따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출향파 회원이 되셔서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던 출향파의 고점 대응 전략을 최우선으로 공유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순차적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최고점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출향파의 고점 대응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게시한 링크를 확인하시고 출향파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현재 HLB의 주가는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방 세력들이 그동안 누적된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세력들이 워낙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때문에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게 세력주를 대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NDA 파일링이 완료된 HLB는 한정된 기간 안에 디데이가 하루하루 거리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소멸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라고 해도 30% 이상으로 비중을 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강성주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리보세라닙의 약점과 단점까지 분석해드린 것 또한 과도한 비중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전일 방송에서 공지한 대로 금일 장전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HLB 그룹주를 추천하였으며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최저점에서 진입하여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추가 진입 전략은 유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는 갭지지 하단 한호가 위에서 정확하게 진입이 되었으며 진입가 대비 3.3%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리지만 무분별한 물타기를 지향하고 적절한 변곡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적으로 주식은 웬만해서는 손실을 보기 어려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HLB의 모든 그룹주의 차트를 살펴보고 장단기 대응 방안을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미증시는 국채금리 하락과 엔비디아 실적발 호재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으며 강보합으로 마감된 중국 본토 시장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미증시와 커플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32건의 등락을 보면 2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퓨처엠을 위시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2차전지와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32건의 등락을 보면 2차전지와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으며 출향파 공개 추천 종목인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71% 상승했지만 지수보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네이버를 위시한 인터넷과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 여파로 2.51% 상승하며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으며 지난 3거래일간 숨죽였던 거래량이 조금 살아난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개인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3,800계약을 순매수하며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개인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었지만 매매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137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개인은 118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2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13.74%이며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대차잔고는 5,528억으로 증가하며 여전히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820만 주로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늘려왔던 공매도 잔고는 어느덧 8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적으로 HLB 공매도 잔고는 대상승의 자양분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조급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매도 잔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한 영상은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갭 지지의 하단인 27,756원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지지력이 크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주식판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며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지속적으로 베팅하게 되면 지수보다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개념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